대전광역시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이 중에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라는 대전에 엄청나게 큰 이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대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에는 입주 물량이 크게 없지만 24, 25에는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점,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4, 25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건요, 우리가 보았을 때 결국은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우리에게 큰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2023년도에 38,000세대가 입주를 했을 때 엄청나게 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회요? 결국은 절대적인 금액대가 저렴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지인을 잠깐 보면 2023년도는 4,395세대밖에 없고요. 2024, 2025년도 결국은 11,000세대, 역대 엄청난 물량이죠. 두 개 합치면요, 22,000세대의 입주 물량이 결국은 대전에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대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청주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이 움직이면 청주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청권은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전이라는 이런 대도시를, 인구 140만 이상의 대전이라는 대도시를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대전광역시 부동산 호재,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시민들이 선정한 민선 8기 10대 뉴스 중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도시철도 2호선, 드림파크 야구장 착공 등 이런 쟁쟁한 뉴스를 제치고 대전 시민들이 선정한 4,449표를 얻어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 1위. 자, 대전은 비록 대기업은 없지만 기술과 인재 기반의 447개의 기업이 집적된 곳이자 국내 1위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도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기관 9개, 반도체 공정 관련 대학 15개 위치,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소재 부품 연구 인프라 51개 중 22개, 43%가 대전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전시 교촌동 1원 160만 평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이라고 해요. 산업단지 500만 평 플러스 알파 조성, 인류 경제도시 추진 동력 마련, 산업단지 신속 공급을 위한 대전형 클러스터, D밸리라고 합니다. 대전밸리라는 의미겠죠. 대전밸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대전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시가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장호 대전시장은 시정 브리핑을 통해 유성구 교촌동 1원 160만 평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하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첨단기술 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 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하여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고부가 가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대전시는 심각한 산업용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대전시 산업단지는 총 13개소 429만 평에 달하지만 이게 산업단지 대부분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 315만 평 때문에 이 연구개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산업단지의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요, 기타 제조업이 입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대전시 공업지역 비율이 1.72%로 6대 광역시 평균 5.8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대전이 결국은 대기업이 부족하잖아요. 대기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이 공업지역 비율이 크게 필요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요가 없었으나 앞으로 이 대전시장의 발표대로 결국은 연구 특구 중심에서 제조업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의 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히 나노와 반도체 이런 거 지정을 통해서 부품사나 여러 제조사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은 대덕 연구 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4대 미래 전략 산업축과 동서지역 균형 발전축으로 대전형 산업 클러스터 D밸리를 구축해서 D밸리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D밸리란 게 나노 반도체 바이오 메디컬, 우주 항공, 국방 분야 4대 미래 전략 사업을 비롯해
핵융합 기술,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신산업을 집중 유치하는 동시 지역 뿌리 산업, 지속적인 성장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D밸리예요. 보시면은 밸리형 산업단지는 산업 클러스터의 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같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 이렇게 구축을 한다는 건데요. 보시면 바이오 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방산업,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자운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노반도체를 여기 교촌동 일원이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중소기업형 산업단지, 첨단 전자 부품 산업 이렇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장훈 시장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반도체, 바이오, 국방, 우주, 대전, 인류, 경제, 도시, 도약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은 자동차, 조선, 화학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울산 같은 경우는 수소차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한다고 하죠. 미래 전기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와 바이오에 특화된 도시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은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산업은 2030년까지 사업비 3조 4,585억 원을 투입해서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16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160만 평이죠.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사업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530만 제곱미터 약 160만 평의 나노반도체 플러스 우주항공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요. 나노기술 접목한 반도체형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반도체 후방 산업과 반도체 제조 산업, 반도체 전방 산업 중 중견 중소기업형 다품종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요. 정부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대전 연구 인재개발 전남 발사체, 경남 위성산업 이렇게 구축에 따른 연구, 인재개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개발 특화 단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결국 이거겠죠. 사업기간 2023년에서 2030년까지입니다. 자, 사업비는 총 3조 4,585억 원인데요. 자, 근데 보시면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대지란다. 결국 현재 있는 그런 땅을 나래지든 임야든 밭이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토목공사를 해서 쫙 밀고요. 네모 반듯하게 구획 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노반도체가 특화지고 이런 거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입주할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이겠죠. 선정해야 돼요. 선정하려면은 카이스트 같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공과대학교 있죠. 과학기술대학. 여기서 기술 지원을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해줘야지. 결국 이렇게 저는 이런 국가 첨단 사업 지구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지 여기에요. 교촌동. 교촌동은요 어디랑 가까울까요?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대전시청 쪽에 있는 서구 둔산동 여기 있죠. 크로바 아파트가 있죠. 크로바 아파트. 그 다음에 지표로 말씀을 드리는 도안 트리플 단지가 있는 상대동, 도안동 요 일대입니다. 그리고 관저동, 건영대가 있는 관저동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대전의 전부 다 수혜를 받겠지만요. 결국은 이런 호재가 뜨면은 저는 호재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호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하지 마셔라. 그 이유는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호재는요. 내가 매도할 타이밍에 이런 호재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나의 매도가 좀 더 쉽게 용이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를 도구로서 이용을 해야지. 호재를 전적으로 내가 투자의 이유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동, 도안동과 관저동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관저동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교촌동 여기에요. 교촌동 여기인데 자, 관저동 여기 있습니다. 관저동에 투자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관저더샵 2018년 5월에 지어진 7억 1천까지 올라갔다가 34% 정도 하락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국과 동일하게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30년도에 이제 사업이 준공할 텐데 굳이 내가 이 관저더샵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투자로선 이런 건 사면 안 된다. 그러면 관저동 일대 재건축 가능한 그런 주공 아파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쪽에 주공 아파트가 있지만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아요. 용적률이 220%, 네. 그 다음에 진잠타운 이런 게 용적률이 200%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9번 주공 뭐 이런 게 용적률이 290%, 이런 거는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은 대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교촌로가 가깝기 때문에 관저동 일대에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적률 높은 주공 아파트에 진입을 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결국은 어디가 나았겠습니까? 상황 보고 도안 신도시 일대에 내가 매수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좀 도안 트리플 뭐 9든 5든 뭐 에미지든 한번 보시고 에미지도 보시고 추후에 대전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꼭 대전이 아니더라도 대전의 호재를 보시면서 대전의 이 사이클을 앞으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 25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시기에 우리가 진입을 한다면 결국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26년도 이후에는 또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회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전을 놓친다 하더라도 또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청주 부동산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과거의 투자자의 성지 청주 부동산에 또 진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급 비공식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월 13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신 마디빌라님하고 리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개방송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면 안 돼요. 대전 부동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